자, 172쪽의 적정 곡선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래 1번을 보시면은 산의 염기를 떨어뜨리면서 혼합 용액의 pH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를 적정 곡선 또는 pH 곡선이라고 한다. 적정 곡선하고 pH 곡선에 동그라미 하나씩 해놓으시고요. 저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런 형태가 돼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지점이 생깁니다. 자, 이런 지점을 pH 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간을 중화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화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중화 반응이 완벽하게 딱딱 진행이 된 딱 그 지점임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중화점이다. 자, 그림의 곡선에서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10ml를 적화한 곳이 중화점이다. 밑줄 쭉 하시고 중화점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지금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은 저 0.1 몰/리터의 염산 10ml라고 했어요. 얘를 먼저 넣어 놨고 거기다가 이제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0.1 몰/리터 짜리라고 하네요. 넣었습니다. 그래서 10ml 넣었을 때 딱 그 지점이 중화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생각하시면 되죠. 일단은 중화식 쓴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완벽하게 과부족 없이 전부 다 이제 소모가 되는 지점에서 중화 반응이 다 진행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몰농도랑 부피 보시면은 자, 요게 용액 1리터당 용질이 0.1몰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1리터당 물이라고 할 수는 없죠. 용액 1리터당 HCl이 0.1몰 있다고 하는 건데 지금 용액이 10ml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0.01리터 곱해주시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HCl의 몰수가 나올 텐데 강산이니까 100% 해리가 되겠죠. 저희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H 플러스의 몰수가 여기에다가 HCl의 가스, 얘 하나당 H 플러스 하나 나오니까 얘가 이제 이 친구가 낼 수 있는 H 플러스의 최대 맥시멈 몰수가 되는 거고, 그거랑 얘가 낼 수 있는 OH 마이너스의 최대 맥시멈 몰수가 같아야 중화가 완벽히 진행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1가니까 1 곱하시고요. 0.1 몰/리터 거기에 또 10ml, 이건 저희가 구한 건데 0.01리터가 여기 있어야지 둘이 같아지겠죠. 요게 두 개가 성립이 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가 0.01이어야지 요게 같다는 게 성립이 되니까 얘가 10ml 넣었을 때 중화점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pH 비약 걷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해놓으시고요. 이렇게 높아지는 지점을 저희가 pH 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는 저 이쪽으로 와서 강산 플러스 강염기일 때, 그리고 강산 플러스 약염기일 때, 그리고 약산 플러스 강염기일 때, 딱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약산 플러스 약염기일 때는 pH 비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아래 2번의 기타 조합에 의한 적정 곡선 보시면은 일단 1번하고 2번하고 3번에 쭉쭉 있는데 1번에 강산과 약염기의 중화 걷다가 네모칸 하나 하시고, 2번에 약산과 강염기의 중화 네모칸, 3번에 약산과 약염기의 중화 네모칸, 그리고 한 김에 그 1번에 2번 있죠? 강산과 강염기의 중화 걷다가도 네모칸을 하나 해놓읍시다. 일단 쭉 하시고 2번 오른쪽에 있는 그림 19번 그래프 보시면 중화점 pH가 딱 7이었어요. 저 Y축 보시면 딱 7이죠. 얘 중화점에서의 pH가 7이다.
중화점 pH가 7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 우리 이제 2번에 1번 보시면 강산과 약염기 중화에서 중화점의 pH 값은 7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아래 약산과 강염기 중화는 중화점의 pH 값은 7보다 크다. 그렇고 3번의 약산과 약염기 중화는 오른쪽에 pH 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밑줄 하시고요. 오른쪽에 큰 경우, 작은 경우, 같은 경우가 존재한다. 걷다가도 밑줄 하시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죠. 약산과 약염기의 조합은.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세 종류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은 강산, 강염기의 예시식부터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강산, 강염기는 저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케이스죠. 네, 우리 이런 거 염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름만 간단히 기억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강산, 강염기, 강산, 약염기.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식을 쓰시고, 자, 이렇게. 그러니까 NH3가 사실 애매하긴 한데, 지금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죠. OH를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식에 H2가 포함이 안 되는 거지. 자, 얘도 이제 중화 반응은 맞아요. 그러니까 둘이 반응하면은 얘가 결국에 물에 녹아서 OH-를 냈는데 그게 식에 포함이 안 돼 있는, 표현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얘네들 간의 반응도 이제 중화 반응이고 물을 내고 있습니다. 식에 이제 표현이 잘 안 되었을 뿐이고, 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약산 강염기 조합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염. 얘는 뭐 둘 다 염이라고 할 수 있고, 얘네를 NH4Cl로 쓸 수도 있고, 한꺼번에 표현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뭐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염이라고 얘기하는 이 친구들이 항상 보시면은 애초에 염이라는 거를 저희가 산염기에서 정의를 할 때부터 산에서 남는 음이온과 염기에서 남는 양이온의 조합,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당연히 이온결합 물질의 형태가 이제 돼야 될 거고, 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대체로 이제 저희는 잘 녹는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잘 안 녹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사단원에서 나중에 이제 무기화학 할 때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건데, 지금은 저희가 안 배웠잖아요. 그런 거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보시는 이런 이온결합 물질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물에 들어가면은 잘 녹겠구나. 아예 잘 안 녹는 거는 이제 나중에 사단원에서 정리를 할 거고, 대체로 이제 저희가 물론 강전해질하고 이제 약전해질의 개념을 배웠지만, 약전해질의 에실론은 뭐 이런 거, 약산 같은 애들만 봤었고, 이온결합 물질은 그냥 강전해질만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원에 걔네 나오기 전까지 저희가 보는 이온결합 물질들은 대체로 그냥 이제 강전해질의 형태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사단원 가서 이제 안 녹는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앙금 같은 애들, 이런 애들 한꺼번에 쭉 정리를 하면서 이온결합 물질이지만 물에 들어갔을 때 녹지 않는 그런 애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나오는 이온결합 물질들은 대체로 좀 이제 물에 들어갔을 때 잘 녹는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도 얘네는 되게 잘 녹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해리가 돼요. 얘는 이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해리가 되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런 식으로 해리가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산염기 저희